자, 첫 번째,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자본에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보는 건데, 자, 아닌 거,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발행 초과금은, 얘가, 이 PDF를 내가 잘 못 써서, 자, 이렇게 놓고 쓸게요. 자,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본 항목 중 자본잉여금. 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이게 한글 화일이면 그 옆에다 쓰면 좋은데 한글 화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에요. 평가에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자, 평가에다가 밑줄을 그습니다. 이 평가는 자본 항목 중 어디에 들어가냐? 기타 포괄, 어이구 왜 이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얘도 자본 항목이에요.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에 들어가죠?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삭제. 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두 번째,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메모를 해 드릴 테니까 외워야 되는 거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한글 화일을 하나 올려서 써드릴게요. 여기에는 지금 쓰기가 불편하니까. 자, 일단 영업이익을 알려고 하면, 자, 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으셔야 되죠. 자, 공식은 손익계산서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외우셔야 될 거는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셋, 네. 자, 총 매출액이 나옵니다. 자, 총 매출액은 또 어떻게 구하냐? 매출액. 그냥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제가 잘 못 쳐요, 이렇게. 자,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매출액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순 매출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뺍니다. 매출 환입은 어떤 거냐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 반품된 거. 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변신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반품시키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는 상품의 단가를 깎아주는 거예요. 상품의 가격을 깎아주는 거. 매출 할인은 외상대금을 빠르게 받았을 때 할인해주는 금액, 즉 금액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환입은 쉽게 얘기하면 반품. 오늘은 이론을 조금 이렇게 저기로 해드릴 거예요. 상품의 단가를 깎아주는 거. 매출 할인은 외상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즉 깎아주는 거니까 얘도 그냥 할인이라고 할게요. 할인해 주는 거.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 매출액에서 이제 뭘 빼냐? 빼기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가 있고 제품 매출원가가 있는데 FAT에서는 제품 매출원가는 안 나와요. 상품 매출원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기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초 상품 재고액 빼기 순 매입액. 자, 순 매입액은 어떻게 구하냐? 총 매입액에서 여기서도 빼줘야 돼요. 매입 환출. 그리고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자, 그런데 여기에는 더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더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더해요? 부대 비용. 즉, 상품을 사드릴 때 운반비가 들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상품을 사는데 그거를 설치했을 때 설치비가 들었다든가 이런 부대 비용은 순매입액에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 상품, 아이고, 재고에. 제가 이렇게 오타를 내더라도 여기 더해야 되는데. 순매입액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잘 외워두세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매출액,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판관비를 뺍니다. 판관비라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얘기하죠. 짧게 잘라서 판관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판관비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구나. 즉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영업활동이에요. 여기에서의 영업활동이란 재고자산 사고 파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고 나면 드디어 영업이익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은 더하고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또 뺍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법인세 비용을 뺍니다.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 구하시는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반드시 이 표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됐다. 얘를 조금 좀 줄여볼까요? 글씨가 너무 크네. 침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니까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이 15만 원이래요. 한글화로 되었어. 네. 자, 매출액. 자, 얘는 제가 빼겠습니다. 자, 매출액 15만 원. 그리고 매출원가는 9만 원이래요. 여기는 친절하게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9만 원.
그럼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만 원이 됩니다. 판관비 찾겠습니다. 자, 대손상각비. 이자 비용은 아닙니다. 영어 외 비용입니다. 자, 운반비, 판관비, 기부금 영어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4만 원만 빼시면 됩니다. 자, 판관비는 4만 원. 6만 원에서 4만 원을 빼니까 영업이익은 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네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이거 적으셨어요? 자, 답 주세요. 아니면 아까 썼던 거 다시 보여드려야 되면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 적었습니까? 예, 예, 예. 다 적었으면 됐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재무회계의 하나의 뭐 개념체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자, 원가를 제공해 주는 거는 뭐예요? 상품별 원가를 제공해 주는 거는 원가 보고서죠. 즉,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원가 회계. 자,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재무회계, 즉 재무제표를 완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회사에 이익을 줬는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요. 자, 경영자 수탁 책임 평가입니다. 재무상태, 즉 재무상태표죠.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입니다. 현금흐름, 현금흐름표, 자본변동, 자본변동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어요.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3월 상품 수불부이다. 재고자산을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3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입니까? 자, 선의선출법이라는 것은 아이고 잠시만요. 네. 제가 말로 다 해야 돼서 여기다 좀 적어주면 좋은데 자,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내보낸다라는 재고 평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고 나머지를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월초에 100개짜리가 1000원짜리였고요. 3월 10날 매입 200개에 1100원이 들어왔습니다. 3월 20날 200개가 나가는데 과연 얘가 어떤 게 나가느냐. 자, 나가는 거는 얘가 먼저 나갈 것이고요. 여기 100개 나가고 이 중에 100개가 또 나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100개가 나갑니다. 그럼 몇 개가 남나요? 3월 10날 100개에 1,100원짜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날 100개에 1,200원짜리가 들어온 게 있어요. 얘도 기말,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 재고로 남습니다. 그래서 100개에 1,100원, 그리고 100개에 1,200원 해서 23만 원. 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100개.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회수 불능되다. 자, 파산이 되면은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아요. 못 받게 되면은 그렇죠. 외상매출금은 그만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될 거를 염려스러워서 매년 기말에 설정해 놓는 게 있어요. 그게 대손충당금입니다. 즉, 앞으로 내가 외상매출금이나 또는 뭐 채권에 대해서 못 받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1%의 충당금을 설정해 놓는데 이 충당금을 먼저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실종이 되거나 못 받게 됐을 때, 즉 대손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갖다 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대손 상각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답니다. 그럼 이 10만 원을 먼저 갖다 쓸게요. 자, 차변에 10만 원, 차변에 대손 상각비 3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40만 원. 자, 1번이 답이네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모든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처리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얘는 이론으로도 시험이 많이 문제가 나오지만 실기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갖다 쓰고 나머지를 영업손익, 즉 대손상각비로 정리한다. 얘는 판관비입니다, 여러분. 판관비. 판관비니까 800번대 판관비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어도 판매가 됐죠. 상품 매출입니다. 얘 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은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의 발생. 실현됐습니다. 첫 번째 거. 위로 올라갔어. 네. 자, 두 번째 거.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자가 발생하였다. 자, 기간이 경과되었답니다. 기간이 경과되어서 이자가 발생했지만 받았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도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미수수익이에요.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그래서 얘도 수익의 발생. 실현됐습니다. 왜?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아직 실현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실현이 됐어요. 제품의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였다. 네. 자, 장기 조건 할부로 판매하였다. 분개를 해버리면 얘는 장기 할부는 달달이 받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렇게 몇 개월, 장기니까 1년이 넘어서 판매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얘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또는 장기 외상 매출금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다고 장기 외상 매출금을 쓰진 않아요.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고요. 대변에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제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얘도 수익의 발생입니다. 처리가 됐어요. 자, 본사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했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이라는 건 뭐죠?
사변에 뭐 현금 등으로 받았겠죠. 수령하였다는 건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금 등으로 받았어요. 대변에 임대보증금이죠. 임대보증금은 언제든지 건물에서 나가게 되면은 보증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이 안 된 것은 4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분개를 해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읽어봐서 매출이 발생됐구나 하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이게 저기가 됐네. 출출 이렇게 됐네. 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처리. 혹시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무형자산 삼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계산 문제 중 두 개는 여러분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다 외우라면 좋은데 다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정도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는 정액법. 자, 정액법 어떻게 구하나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반면에 정률법이 있죠. 자, 정률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갖다 써야 될 거는 뭔지 볼게요. 무형자산 삼각비를 계산하는데 지금 정액법으로 계산하래요. 그죠? 자, 그러면 정액법 공식을 올려놓고 삽입하겠습니다. 자, 취득원가는 지금 보시면 특허권의 취득원가는 200만 원이에요. 자, 200만 원. 원래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이 없어요. 없는데 있는 저기도 있는데 대부분 없습니다. 왜? 형태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잔존가액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존가치 없대요. 그래서 빵원.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5년. 그런데 1월 1일 날 취득했죠? 그러면 정확하게 1년을 다 채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5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돼요? 2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5, 4, 20. 4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내용연수, 여기 뭐예요? 아, 여기 취득.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예. 여기 잔존가액에 여기 취득 재비용 더하셔야 됩니다. 오, 큰일 날 뻔했어요. 20만 원. 20만 원 더해서 44만 원입니다. 44만 원. 자, 이렇게 됩니다. 취득 부대 비용은 원가에 더한다. 자, 요거는 여기에 더한다. 취득 재비용은 반드시 더해 주셔야 돼요.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재고자산이든 취득할 당시에 들어간 비용은 원가에 모두 다 포함한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8번 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면세라는 건 세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과세품이 있고 면세품이 있습니다. 과세품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즉 가공된 그런 물품들은 과세,
면세는 그냥 자연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가공이 됐다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쓰는 거, 이런 거는 세금이 안 붙잖아요. 그런 걸 면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면세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자, 면세 사업자는 처음부터 뭐예요? 세금이 없어요. 없는데 매입세액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왜? 계산서 발급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면세를 주고 있어요. 왜? 최종 소비자가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 줄이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제도이다. 자, 완전히 면제되는 제도는 영세율 제도입니다. 얘는 영세율. 왜? 세율이 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를 뭐라고 하냐? 여기는 완전 면제되는 영세율이죠. 그럼 얘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분 면세라고 얘기합니다. 부분 면세. 부분 면세. 자, 9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 컴퓨터 도매업의 매입세액을 내역이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하였다. 상품 운반용 트럭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즉, 여기에서 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찾는다라는 거는 불공만 찾아서 걔만 안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불공제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불공제 항목은 어디를 보시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자, 얘를 좀 찾아야 되는데. 113페이지에 보면 공제 대상되는 매입세액이 있어요. 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패자원 등 매입세액,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는데 불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줄을 긋게요. 일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 허위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미수치하거나 부실, 허위 기재한 경우에도 매입세 받지 못하고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즉 우리 회사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또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즉 승용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cc 이상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제받는 게 있어요. 경차, 1000cc 미만, 화물차 8인승 초과되는 밴 같은 것들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요거. 그리고 예. 면세는 세금이 없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접대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면세사업분. 즉, 내가 기계를 샀는데 면세에도 사용하고 과세에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 과세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면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면세사업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 뭐 당연히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한 거는 공제받지 못하겠죠. 네. 자, 그리고 대손 처분받은 세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거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상품 운반용 트럭이죠. 그래서 얘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뭘까요? 건물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지출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럼 나중에 팔 때 엘리베이터 설치한 값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매입세. 자, 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아까 어디에 해당돼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과 300만 원 더해서 800만 원이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 여기는 있어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습니다. 왜 세금도 없는데 뭐 납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어. 맞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개인도 부가가치세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볼펜 사면 10% 부가가치세 내고 오는 거예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당연히 있습니다. 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거든요. 그럼 부가가치세 내셔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그래서 수미가 맞네요. 네.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누구나 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